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커피 추출 기구는 벨맨 CX25P입니다. 자, 이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벨맨 CX25와 25P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검색을 해보니까 압력 게이지가 있고 없고 차이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곳은 없고 해외 직구로만 구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24만원대부터 38만원대까지 있군요. 이왕이면 싼 데서 사는 게 좋겠죠. 저는 구독자님이 빌려주시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I love you so much입니다. 이 녀석 추출 원리는 물 넣고 커피 가루 넣고 불 위에 끓여서 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인데요. 모카포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모카포트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모카포트보다 더 나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모카포트에 비해 관리가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 압력 게이지와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수도꼭지, 스팀 노즐이 보입니다. 스팀 노즐은 따로 움직이진 않아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팀 노즐입니다. 스팀 노즐이 있다는 것은 우유 스티밍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얼마나 잘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부를 한번 보게 되면 먼저 물을 담는 보일러 공간입니다. 안쪽에 자세히 보면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는 추출할 잔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3, 6, 9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저는 많은 양의 물을 넣고 추출을 해봤을 때 커피가 연하게 추출되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3 정도의 물을 맞춰 추출을 했습니다. 3에만 물을 맞춰도 물은 500ml나 들어갑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위쪽 부분 커피가 들어가는 바스켓 부분입니다. 바스켓 부분 가운데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요. 벨맨의 기둥에 쏠랑 꽂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커피를 담을 때 저 구멍 부분에 들어가면 어차피 커피가 구멍을 통과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커피 가루를 바스켓에 채웠는데 이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벨맨의 바스켓은 사용자가 커피를 넣는 양을 리듀서라는 구성품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듀서를 빼면 커피 가루를 제일 많이 넣을 수가 있고 이쪽으로 리듀서를 넣으면 중간 양, 이쪽으로 넣으면 커피 양을 작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사용기를 보면 리듀서를 빼고 커피를 제일 많이 넣은 다음에 이 리듀서는 템퍼의 역할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위쪽에 상부를 보면 커피가 나오는 수도꼭지 부분입니다. 추출할 때 커피 가루가 나오지 못하게 필터가 하나 달려있고 필터를 통과한 커피 액들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수도꼭지는 사용자가 압력을 보면서 잠그고 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그고 열고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에소팟이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압력 게이지를 보면 카페, 에스프레소, 라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압력 같은 경우는 커피와 스팀 밸브를 잠그고 불 위에서 계속 끓이면 압력이 상승을 합니다. 에스프레소 압력까지 올라가기 전에 추출을 해버리면 조금 낮은 압력으로 추출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커피가 연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하는 과정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커피 바스켓에 원두를 넣어 줄 겁니다. 엄지로 이 구멍을 막고 지금 리듀서는 따로 안 쓰고 제일 커피 양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커피를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세팅으로 커피를 넣고 나면 거의 50g 들어갑니다. 이 커피 넣는 게 은근히 좀 불편해요. 자, 완벽하게 뭐 이게 수평이 맞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대충 이래 맞춰 놓고 추출해야 돼요. 지금 거의 50g 넣었거든요. 자, 그런 다음 이 리듀서를 이용해서 살짝 눌러 가지고 뭐 탬핑 비슷하게 한번 해줄 겁니다. 이렇게 뭔가 어설프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고 써야 됩니다. 자, 이제 보일러에다가 물을 채워 줄게요. 자, 물을 채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선인 3까지 물을 채웠거든요. 근데 3까지만 물을 채워도 물이 500ml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물로 넣어서 끓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뜨거운 물을 넣었어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봐도 뜨거운 물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커피 담아 놓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위에 수도꼭지 뚜껑을 이래 잠가 줄 건데 이걸 설렁설렁하게 잠가 놓으면 다 옆으로 새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주고 꽉꽉 짜주세요.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끓일 거예요. 이제 이 압력 게이지가 에스프레소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 근데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잠궈 놓고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열어놓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열어놓고 있으면서 스팀이 나오는 타이밍이나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잠궈놓고 쓰는 게 편해서 둘 다 잠가 놨습니다. 자, 보시면 에스프레소 추출 압력인 2바가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 이제 추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하다가 후반부로 가면 픽픽픽 하면서 스팀이 같이 나올 때쯤 그때 끄거든요. 제가 처음에 테스트 해볼 때는 이게 나오는 양이 이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여러 잔에 나눠서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잔 뭐 30ml, 두 번째 잔 30ml, 세 번째 잔 30ml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뽑아봤는데 그렇게 뽑으면 첫 잔하고 마지막 잔하고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명이서 나눠 먹을 거라면 한 방에 이마이 많이 뽑아가지고 싹 섞어서 다시 나누는 게 맛이 조금 더 밸런스가 잡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제법 많이 진합니다. 원두량도 많이 들어갔고 물 투입량은 제일 최저점으로 잡아서 추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진한 느낌이에요. 일반 모카포트보다는 좀 더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카포트 그 특유의 약간 텁텁한 느낌, 그런 느낌은 살짝 있어요. 제법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뭐 물에 타 먹거나 우유에 타 먹어서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맛은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저는 스팀을 한번 치볼 생각인데요. 이 상태에서 스팀을 치면 잘 안 될 겁니다. 압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떼라고 적혀있는 한 3바까지 압력을 다시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다시 켜가지고 압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이 3바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 불은 약불로 계속 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팀 제법 잘 쳐져요. 우유도 팽글팽글 잘 돌고 제법 괜찮습니다. 처음에 저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수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잘 돼요. 훨씬. 자, 보시면 거의 머신에서 만든 벨벳 밀크 수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라떼 맛아볼게요.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힘이 조금 딸려서 느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잘 돼요. 뭐 일반 가정용 머신이 비빌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이 커피 자체도 아까 전에 제가 진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커피를 한 30ml 정도 넣고 240ml 잔에 라떼를 만든 건데 맛이 좋아요. 커피 자체가 진해서 우유에 밀리지 않고 잘 치고 나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청소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청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압력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열면 안에 내용물이 푹 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팀 밸브나 커피 추출 밸브를 열어서 내부의 압력을 싹 다 빼준 다음에 분해를 했거든요. 지금도 한번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스팀이 쭉 나오죠.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이 커피 추출 밸브도 같이, 방금 보시면 커피 추출 밸브 열었을 때 커피가 좀 와르르 하고 나오죠. 이거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커피들은 먹으면 좀 잔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조용하죠. 압력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들고 가고 청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요 놈 열어가지고 분리를 해볼게요. 근데 많이 뜨겁다 하면 이 찬물을 부어가지고 좀 이렇게 식히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필터 부분 한번 싹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퐁퐁으로 씻지는 않거든요. 그냥 물로만 가지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 위에도 분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깨끗이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 이 부분은 그냥 커피 찌꺼기 버리고 씻으면 돼요. 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씻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이 안에 지금 쓰고 나면 물이 좀 남아있는데 이 물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게 정상이니까 그냥 버리시면 되고, 이 안에가 이 기둥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가요. 손이. 그래서 좀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 같은 걸 넣어가 이래 씻어야 됩니다. 사람 손을 넣으려 하면은 손이 좀 작은 분들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까지가 한계거든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크게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벨맨 CX25P 사용해봤는데요. 구멍 뚫린 바스켓에 커피를 넣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좀 귀찮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일주일 넘게 지금 계속 추출을 하면서도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커피 추출 결과물이나 스팀 좋아요. 바스켓에 수평을 못 맞춰서 커피를 넣고 추출을 한다고 해도 얼추 괜찮게 커피를 뽑아내 줍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세팅만 조금 잘해가지고 추출한다면 꽤 괜찮게 계속 추출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써보면서 느낀 부분, 약간의 추출 숙련도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크레마가 빵빵하게 뜨는 진한 커피를 뽑기 위해서는 분쇄도도 좀 잘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커피 양이나 물량 이런 것도 조금은 추출을 해보면서 내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뜨뜻
따뜻한 라떼가 생각나는 계절이 오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